네, 안녕하세요. 31강 PT에서의 논리구조 시간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프레젠테이션에 효과적인 논리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양괄식 논리구조입니다. 양괄식 논리구조란 어떤 걸까요? 학창시절에 많이들 배우셨을 텐데요. 두괄식은 핵심 주장을 앞에 두고 근거를 이제 뒤에 제시하는 거고, 미괄식은 반대로 근거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핵심 주장은 뒤에 밝히는 거고요. 양괄식은 이름 그대로 유추할 수 있듯이 두괄식과 미괄식을 합친 거죠.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핵심 주장을 반복해서 밝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 양괄식 논리 구조를 통해서 평가자에게 핵심 주장을 더욱 뚜렷하게 강조하고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안서 작성에 대해서 앞에서 배울 때 저희가 풋박스 구조에 대해서 좀 배웠었잖아요. 그때 풋박스가 두괄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러면 제안서는 두괄식 구조가 효과적이고 프레젠테이션은 양괄식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복습을 잠깐 하면, 네네. 어쨌든 비즈니스 라이팅에서 두괄식의 의미는 결론을 먼저, 그 다음에 근거를 나중에. 이걸 비즈니스 라이팅. 아카데믹 라이팅은 반대로 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으로 의제를 채택하거나 기각하거나.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요. 그래서 결론으로 갔다가 근거로 갔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3S 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스테이트, 결론을 이야기하고, 네. 두 번째 서포트는 프루프를 제시하고, 네. 그 다음이 뭐냐면 서머라이즈는 다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두괄식이라고 하지만, 양괄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두괄식을 조금 그 결론을 강조하기 위한 보조 기법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헤드라인 구조나 이 양괄식이나 비슷한데 3S 구조로 한 번 더 결론을 강조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안서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를 넣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양괄식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네.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는 제안서 항상 앞부분에 나오지. 마지막이라는 말의 의미는 네네네. 우리가 제안서 작업을 할 때 마지막 단계에 작성을 하지만 제안서의 순서상으로는 제일 먼저 나오죠. 그걸 좀 헷갈리신 거죠? 네네네. 그럼 두 번째는 MEC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맥킨지에서 만든 용어로 엄청 유명하죠. 예. 어떤 항목들이나 개념, 정보를 전달할 때 설명에 중복, 누락, 착오 없이 정보를 나누고 분류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서로 중복이 없고 누락도 없는 것을 말한다. 프레젠테이션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 중에 뭐 중복됐거나 누락된 게 없는지 뭐 그런 걸 점검하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보면 될까요? 예, 책에 보면 MEC화 작업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저희들은 편하게 미시 뭐 이렇게 뭐 미시, 메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어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미시. mutually exclusive 그리고 collectively exhaustive. 네. 그래서 이게 빠짐도 없고 중복도 없는 거거든요. 네네. 어떤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해할 때,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남성이 몇 명, 여성이 몇 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혹은 주니어가 누구누구다, 시니어가 누구누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네네. 이런 것은 미시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건 미시한 게 아니죠. 우리 회사는 주니어 몇 명과 여성 몇 명으로 나눌 수 있다. 네네. 이렇게 하면 뭐가 빠져요? 남성이. 남성도 빠지고 시니어도 빠지고. 네네. 그죠? 그 다음에 또 겹치는 부분도 있게 되고 그런 네네. 거죠. 그래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분해하는 걸 미시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데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는 아이디어를 처음에 많이 내는 거예요. 네. 이걸 아이디어 발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해야 돼요.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중원부원. 네네. 그러니까 이걸 수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항상 발산 과정과 수렴 과정을 거치거든. 네네. 근데 발산할 때는 빠짐없이 다 이야기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볼 때는 가격, 품질,
딜리버리, 뭐 이런 식으로 뭐 빠진 거 없나? 이렇게 전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발산할 때는 미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 세 번째는 마인드맵이랑 PC본인데요. 뭐 이것도 네. 유명하죠. 네.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지도 그리듯이 내용을 확장시키고 좀 구조화시키는 그런 기법인데요. 이 기법도 이제 설명되어 있는 대로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것 모두에 효과적이라고 소개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개발할 때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정리하는 그런 용도인가요, 이것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 PC본도 마인드맵의 일종이에요. 아, 그래서 네. 이제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게 마인드맵인데 네. 사람이 생각을 시각화하면 이 훨씬 정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기억도 잘 남고 그래서 이 마인드맵이라는 게 이 그 뇌과학에 기반해서 논리력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기법인데 이걸 가지고 레벨 1의 아이디어 예를 들면 내가 오프닝을 한다 이게 레벨 1이면 거기에 가지가 쳐지죠. 네네. 예를 들어 오프닝에서 해야 될 건 우리 배웠듯이 어텐션, 모티베이션, 오버뷰 요 가지 3개가 쳐지잖아요. 네네. 이게 생선의 가시 같잖아요. 아. 그리고 또 레벨 2에서 우리가 또 가지가 또 나올 수가 있다고. 예를 들면 어텐션 하는 기법에는 질문법이 있고 유머가 있고 잠깐 포즈하는 기법이 있고 이렇게 레벨 2가 또 나눠지면 또 장가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걸 피시본 기법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어를 계속 낼 때 그 장가지를 쳐가면서 내 내용을 정리를 해 나가는 기법이죠. 그러면은 마인드맵이랑 PC본은 차이가 많이 그래서 없나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PC본은 네. 마인드맵을 생선 뼈 같다고 해서 PC본이라고 붙인 그럼 거. 거의 예. 비슷한. 같은 기법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인드맵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네. 우리가 어떤 그 프리젠테이션을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직렬로 그 이제 리니어하게 준비한다 그래요. 우리 연설문 준비하듯이 원고를 막 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게 끊겨버리면 뒤에가 다 끊겨버려요. 예를 들어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이렇게 내가 순서대로 쭉 썼어요. 네. 근데 중간에 하나 잊어먹으면 뒤에도 다 잊어먹어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마인드맵은 논리를 병렬 구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서론 안에는 어텐션, 모티베이션, 오버뷰가 있다. 어텐션 기법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사고를 병렬로 하면 이 중간에 빼먹어도 서론, 본론, 결론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서론에 그 어텐션, 모티베이션, 오버뷰 3가지가 있다. 이 정도는 기억이 나죠. 그 다음 장가지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고가 병렬 구조되고 이걸 나중에 키노트로 옮겨 놓으면 중간에 뭘 빼먹어도 돼요. 키노트 전 작업이 마인드 매핑이에요. 마인드 매핑 한 것을 키노트로 옮겨 놓으면 사고가 병렬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몇 개 잊어먹어도 전체 흐름을 놓치진 않지. 외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상황에 유연해져서 1시간 준비해도 5분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리허설을요 키노트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1시간짜리 리허설도 5분이면 할 수가 있어요. 원고는 1시간짜리 원고는 읽으려면 1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키노트로 만들어 놓으면 5분에서 10분이면 리허설을 한 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쉬플리 초기에 네. 강의할 때 강의록이에요. 그래서 제안 영어 프로세스, 캡처 플랜에서 프로포절 플랜 이게 써졌죠. 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색깔을 썼다고.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토니 부잔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뇌는 색을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색을 쓰면 기억이 훨씬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법을 쓴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강조색은 파란색. 예를 들어 뭔가 인터액션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유머를 한다. 이럴 때는 빨간색. 이게 기계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면 놀랍게도요. 제가 2박 3일 강의를 해도 이게 5페이지가 안 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훈련된 게 한 20년 넘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는 마인드 매핑으로 쭉 정리를 해보고 그걸 키노트로 정리를 해서 실제 발표할 때는 이 키노트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의 맥락을 이해를 하면 몇 개 단어나 빠져도 상관은 없다고 사실은. 근데 맥락 있게 이야기를 잘 하지. 근데 이걸 안 가지고 가면 기다리면서 이게 리허설 할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러고 들어가니까 불안한 거고 이거 망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니까 키노트 활용하는 게 가장 편한데 키노트의 이면에 있는 게 토니 부잔의 마인드 매핑이에요. 그래서 마인드 매핑을 할 줄 알아야 키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색깔을 계속